안녕하세요. 엘라예요. 잘 지냈어요? 오랜만에 제가 녹음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 저에게 감동을 준 산타루치아 노래를 잠깐 들어볼게요. 지금 이 버전은 파바로티가 부른 거고요. 산타루치아를 들은 게 아닌가? 케벨라 코스타 나율라떼 솔레. 아까 아침에 들은 게 뭐였지? 오 솔레미오를 듣고 제가 오랜만에 되게 감동받은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되게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이유는 계속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는데요. 그 생각을 제어할 수 없고 그래서 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이 엘라입니다 하기 전에 하고 싶은 말을 한 문장으로 적어봤는데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잠깐 잘 들어보세요. 제가 플래시 도밍고하고 파바로티하고 같이 부른 그 오솔레미오를 찾았어요. 눈물이 나네요. 이런 열정을 잃어버린 지 오래된 것 같아가지고, 음악, 2월달 코로나 심해지기 전에 2월달, 1월달에 갔나? 그리고 콘서트 갔다 오고 나서, 제가 원래 5월, 9월에 콘서트 다니고 야외 음악회 다니는 거 좋아하는데 제가 노래를 못 부를지언정 이렇게 열정적인 노래를 들으니까 아침에 제 모든 감각이 다 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Stand fronte a te, oh sole mio, stand fronte a te, stand fronte a te. 브라보! 이 노래를 한다는 게 가사에 한음 다 자기 그 호흡을 실어서 해야 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아버지께서 라디오를 샀어요. 작년부터 이제 사고 싶었던 라디오가 있었는데 그 라디오를 샀습니다. 그 브랜드의 이제 다른 디자인인데 1년을 기다렸더니 이제 특가 세일하는 게 나와가지고 예쁜 모양의 라디오를 오랜만에 샀습니다. 저희 집에 CD 플레이어 제 거 이제 일회용 CDP는 있는데 근데 이제 일회용이래. 그냥 휴대용. 근데 이제 인켈 전축이 있거든요. 그 LP판이랑 CD랑 다 되는 게 있는데
고장이 났어요. 근데 이제 아버지께서 라디오를 너무 사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집에서 이제 오전에 일어나자마자 이제 다시 라디오를 듣기 시작했는데, 거기서 피아니스트 짐머만의 그 잔잔한 연주가 나오더니, 이 파바로티랑 이 도밍고 버전은 아닌데 오솔레 미오가 나왔거든요, 아침에. 근데 와, 이게 한음 한음 호흡을 실어서 열정적으로 노래를 하는데, 그 소리를 듣고 아침부터 들었던 눈 뜨면 깨어나면 드는 그 부정적인 생각들이 다 깨어지고, 아, 정말 열정적으로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게 삶이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방금 이렇게, 원래는 제가 오늘 무기가 되는 스토리 브랜드 전쟁에서 살아남는 7가지 공식, 3,000개 기업을 구원한 책, 도널드 밀러가 지은 책 소개하려고 했는데, 지금 솔레미오를 찾아보고, 또 방금 전에 산타루치아 영상을 보고 나서 같이 이제 4명의 테너가 호흡을 다하여 부르는 모습과, 그리고 이게 듣는 걸로도 감동이 있었는데, 그 눈을 마주치듯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파바로티의 얼굴을 보니까 표정이 있잖아요. 이렇게 막 일그러지고 또 입을 벌리고 그런 표정을 보니까 제가 이 코로나 때문에 더욱더 잊고 있었던 그 즐거움과 열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무기가 되는 스토리 브랜드 전쟁에서 살아남는 법, 이 책을 통해서 제가 쓴 그 말이 있어요. 진짜 웃긴데, 그 말이 뭐냐면은, 자기의 그 내용을,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한 문장으로 줄여서 카피 문구를 만드는 거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레코딩하는 모든 것에 대한 내용을 요약해서 한번 저도 말을 만들어 봤습니다. 되게 막 썼는데, 다혈질의 무게에게 되는 게 하나도 없고 실패만 하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정말 얼렁뚱땅하지만 제대로 살아보려고, 정직하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그러다가 지친 당신이 내 눈에는 BMW 타는 사람보다 더 대단하고 멋진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엘라입니다. 네, 말이 열나 많죠? 줄여야 되는데, 사실 지금 제가 책을 반납해야 돼요. 그리고 예약한 책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예약한 책을 받으려면은 여러분 코로나 2단계로 격화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제가 책을 다시 도서관에서 빌릴 수 있게 됐는데, 그동안 빌려온 책들을 다시 다 돌려줘야 되는 그런 상황에 봉착했습니다. 그 책들을 돌려주기 전에 이 책에 대한 얘기를 기록하면은, 음성으로 남겨놓으면, 참 레코딩 해놓으면 참 좋겠다 싶어서, 제가 지금 이렇게 녹음을 남기기로 했어요. 지금 제 눈에는 나폴리 항구가 펼쳐져 있습니다. 이 노래는 사실 이태리어가 아니라 나폴리 언어예요. 끝날 때 다시 이 내용에 얘기해드리고 싶네요. 나폴리 항구를 보니까 또 감동이 밀려오네요. 아름다운 노래랑. 자, 이제부터 무기가 되는 스토리, 제가 느낀 것들 얘기해 줄게요. 이 책은 제가 사실 이 브랜드 이 스토리를 3번인가 4번을 읽었는데, 저는 그때마다 뭐 이렇게 제가 브랜딩 하는 책을 한꺼번에 쌓아놓고 읽어서 이 책이 왜 대단한지 몰랐어요.
일단은 아마존 베스트셀러를 1등을 했었었고요. 그리고 인텔이나 뭐 펜틴, 켄 블랜차드 컴퍼니 같은 회사에 매년 3,000명이 넘는 비즈니스 리더에게 영감을 주고 있는 도널드 밀러가 쓴 책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브랜드 스토리 브랜드라는 컨설팅 기업을 세웠고요. 그리고 그 회사가 있다면 이제 고객이 있잖아요. 그 고객의 마음을 파고드는 스토리를 7단계, 7단계 공식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공식을 통해서 브랜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다른 회사와 어떤 차별화를 만들어내야 하는지, 이 사람이 이 7단계를 만들어서 유명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브랜드를 자기가 회사를 설립했을 때 어떻게 네이밍을 하고, 또 문구를 만들고, 그 성패의 원인이 무엇이고, 고객한테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명확하게 제품을 설명하고, 회사의 이미지를 확고히 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들은 마케터, 기획자, 광고인, 스타트업을 준비하는 미래의 CEO, 또 소기업이라면 한 번쯤 읽어볼 가치가 있는데요. 7가지 문장 공식을 꼭 자기 자신한테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다. 치열한 전쟁에 나가기 전에는 자기의 무기가 있어야 되니까 라는 책이고, 그래서 한국에서 나온 책의 제목은 무기가 되는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나온 책은 아마 그냥 이 회사 이름인 스토리 브랜드랑 똑같은 것 같아요. 되게 좀 웃기죠? 제가 이런 브랜드에 관련된 책을 이야기한다는 게, 되게 책이 주황색이고 오렌지 컬러고, 출판사는 어디지? 출판사가 안 보이네. 제가 이거 스티커를 붙여놔가지고. 펴는 책 출판사는 윌북이라는 곳이고요. 여기 아예 그냥 책 표지에 이렇게 써 있어요. 당신의 브랜드가 서서히 망해가고 있다. 만약 할 수 없다면 우리를 구원할 7가지 문장 공식이 여기 있다. 바로 지금 소리내서 말해보라. 우리 브랜드가 하는 일을 단 한 문장으로 말할 수 있는가? 만약 할 수 없다면 지금 당신의 브랜드는 서서히 망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냥 대충 만들어 본 거죠. 나의 브랜드, 엘라라는 Beautiful as You are 이라는 제가 블로그 홈페이지를 만들었는데, 이 제목의 뜻도 어떻게 보면 있는 모습 그대로 너 자체가 아름답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왜 인물이 없다고 도산 안창호 선생이 하신 말씀을 제가 이제 블로그에 써놨어요. 인물이 없다고 한탄하는 사람, 당신이 왜 인물 될 생각을 하지 않는가. 제가 일 살아보니, 직장생활, 뭐 학교생활, 사회생활 해보니, 뭐 대단한 사람을 가까이서 봤을 수도 있고 멀리서 봤을 수도 있는데, 정말 인물이 없다, 되게 도와줄 어른이 없다, 본받고 싶은 큰바의 얼굴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안창호 선생님이 그 압구정동에 신사동 가로수길 끝과 압구정동 이어지는 곳에, 맞닿는 곳에 이제 안창호 선생님의 공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로 한복판 롯데리아인가? 맞나요? KFC 앞에도 도산 안창호 선생님과 김구 선생님의 시가 쓰여져 있는 큰 바위가 있죠. 그걸 보면서 이제 저는 생각을 한 거죠. 정말 감탄했어요. 이런 나라가 어려운 이 시점에 이 나라를 이렇게 생각하고 젊은이들과 청년을 그렇게 생각한 위인들이 있구나. 그래서 그분들의 마음을 저는 항상 대학로 갈 때마다 기억을 하기 시작했고, 또 압구정동이랑 신사동에 갈 때마다 이제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그 정신을 기리면서 문화의 힘뿐만 아니라 왜 우리나라는 이렇고 저렇고 그런 말들을 다 떠나서 왜 너가 그런 성격과 인품을 가질 생각을 하지 않느냐. 그리고 남들처럼 다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정말 추구해야 될 가치, 진정한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야 될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이제 저는 인식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고 싶어서 제 블로그에 써놨는데 잘 안 되네요. 제 성격이 개판이라서 정말 저도 다혈질이고 계획이 잘 안 돼요. 근데 이 책이 제가 뭐가 특별한지 모르다가 그냥 오늘 아침에 다시 도서관에 반납을 해야 되는데 반납을 하기 전에 뭔가 자세히 살펴보고 싶은 거예요. 저는 자세히 살펴보니까 왜 특별한지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일단은 이 사람이 좀 재미있는 게 이 책의 특징이 뭐냐면요. 영화나 소설이나 또 그런 소설가, 영화 감독 혹은 그런 캐릭터와 스토리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스토리가 있대요. 그 스토리의 공식을 7개를 뽑아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진짜 광고를 만들거나 영상 광고, 카피라이터 되시는 분들이 보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한 게 눈에 보이는 이미지로 스토리를 짜낼 때 사람들이 그 관심 있는 그 이야기 안에서 사람들은 그 주인공 캐릭터가 그것을 이겨내는 걸 원하는데 그걸 이제 기업에 접목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또한 회사를 만들고 또 성공 전략을 짜는데 그 7가지의 공식을 이제 적용을 시킨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하는 스토리를 보면은 잘 짜여진 스토리에는 모든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무언가를 원하는 어느 캐릭터가 난관에 직면하지만 결국은 그것을 얻게 된다는 내용인데요. 그리고 그 절정에 이 캐릭터가 도달했을 때 어떤 가이드가 등장해 계획을 내려주고 행동을 촉구하게 되는데 그 행동 덕분에 실패하거나 성공으로 끝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러티브 종류를 이제 7가지 코드로 정리를 한 거죠. 어느 캐릭터가 난관에 직면하고 가이드를 만나고 계획을 제시하고 행동을 촉구하고 거기서 이제 2갈래가 생기는 거죠. 성공으로 끝맺거나 도움을 받아 실패하거나. 그래서 이 스토리 공식이 들어간 이제 다양한 영화와 이야기들을 제시합니다. 뭐 예를 들면 헝거게임 영화의 캣니스는 캐피톨이란 사악한 독재 정부 때문에 강요된 게임 속에서 지독한 토너먼트를 치러야 되는데요. 죽거나 죽임을 당하거나 그런 스토리 안에서 이루어져 있고 스타워즈 에피소드 4의 새로운 희망을 보면은 주인공 루크 스카이워커는 이제 또 비참한 비극을 겪죠. 사악한 제국의 손에 이제 삼촌과 숙모가 살해된 거예요. 이걸로 이제 사건이 시작되고 루크는 제다이 기사단이 되기 위한 여행을 떠나고 또 제국의 전투 기지인 데스스타를 파괴하고 반란군은 살아남고 투쟁은 계속 지속하게 되고 이때 전직 제다이이자 루크 아버지를 훈련시켰던 오비안 케노비가 가이드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헝거게임과 스타워즈의 예를만을 들어도 캣니스라는 주인공에게 외적 문제와 내적 문제가 있죠. 외적 문제는 살아남아야 된다. 내적 문제는 선함과 진실성을 유지해야 된다. 철학적 문제는 독재냐 민주주의 국가냐라는 이 안에서 이 사람이 그래서 헝거게임에 참여했다가 전 우승자 헤이 미치를 이제 가이드로 만나게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 친구가 직면한 문제는 스폰서를 얻으려면 대중의 사랑을 얻어야 되고 그래서 경쟁을 하는 행동을 촉구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성공했을 때 캣니스는 살아남고 12구역은 기쁨에 열광하게 되고 실패했을 경우는 캣니스는 죽게 되고 12구역은 짓밟힌다는 거죠. 스타워즈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제 루크라는 주인공이 외적인 문제는 제국을 무찔러야 된다는 거고 내적 문제는 그가 바로 제다이일까라는 갈증이 있고 철학적인 문제는 선과 악에 대한 것 그리고 그 다음 가이드는 바로 제다이였던 오비안 케노비를 만나게 되고
그를 통해서 이제 포스를 신뢰하게 되고 제국을 무찌르러 갑니다. 그래서 또 반란군이 피하거나 반란군을 패배시키거나 아니면 짓밟히거나 뭐 이런 공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를 만들 때에도 또 자기가 원하는 물건을 팔려고 런칭할 때에도 똑같은 공식이 적용된다는 거죠. 먼저 우리가 파악해야 된 그 핵심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뭐냐면 주인공이 원하는 게 뭔가. 그걸 이제 주인공을 고객으로 놓고 다 바꾸는 거예요. 주인공이 원하는 걸 얻지 못하도록 반대하는 세력은 무엇인가? 원하는 것을 얻으면 혹은 얻지 못하면 주인공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그래서 이거를 만약 고객과 회사에 적용한다면 이 회사가 제시하는 게 무엇인가? 그래서 내 삶이 어떻게 더 좋아질까? 그리고 저거를 구매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회사를 했을 때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뭘 원하는지, 이걸 사용했을 때, 이걸 구매했을 때, 이걸 썼을 때, 이거를 만약 내가 실행했을 때, 행동을 촉구했을 때 무슨 이점이 있는지 선명한 메시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화 감독 히치콕은 좋은 스토리란 인생에서 지루한 부분을 덜어낸 것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스토리 브랜드의 7단계 공식을 통해서 이제 스토리 브랜드 각본을 써보는 걸 책에서는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무기가 되는 정말 스토리를 배우는 거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스토리 브랜드의 공식을 7단계를 얘기해 드릴게요. 1단계는 1은 캐릭터. 주인공은 고객이지 회사가 아니다. 캐릭터는 이제 고객이어야 되고요. 2번, 난관에 직면한다. 기업은 외적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팔려고 하나 고객은 내적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사간다. 3번, 가이드를 만난다. 고객은 또 다른 주인공을 찾지 않는다. 고객은 가이드를 찾고 있다. 4번, 계획을 제시한다. 계획을 가진 가이드를 신뢰한다. 5번, 행동을 촉구한다. 행동하라고 자극하지 않으면 고객은 행동에 나서지 않는다. 6번, 실패하도록 도와준다. 모든 인간은 비극적 결말을 피하려고 노력하는 중이다. 7번, 우리가 저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지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직접 말해줘야 한다. 이게 사실 지금 브랜드를 만드는 거라고 하는데 얼마나 인간의 심리를 파고들었는지 이제 알겠죠. 그러니까 솔직히 우리가 나의 인생을 주인공이라고 생각했을 때도 내 인생에 문제가 있잖아요. 난관이 있고. 그래서 우리를 도와줄 걸 찾기를 원하죠. 근데 그 가이드라는 우리가 도와줄 그것에는 계획이 있기를 바라고 그 계획이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신뢰를 하면서 행동을 촉구하게 됩니다. 우리 삶에서. 결론은 두 가지 중 하나죠. 실패하느냐, 성공하느냐. 그 인간의 심리를 우리가 팔 물건이나 우리가 만들 제품에 팔 것에 이제 투영을 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이것을 사용하게 되면은 너의 인생의 난관을 헤쳐나가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이제 의미를 부여하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 웃긴 게 이런 스토리가 왜 중요하냐면은 사람은 내적 문제와 이제 사람에 대해서 고객에 대해서 세 가지로 분류를 해요. 내적 문제, 외적 문제, 그리고 철학적 문제로 나누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코미디 영화 크레이지 토미 보이에서 토미 보이가 아빠 회사를 구하려고 하는데 그거 왜 중요하냐면 그 토미 보이를 끌어내리는 사람들이 거짓말쟁이 도둑놈들이기 때문이에요. 이 영화는 기만과 탐욕과 속임수에 대항하는 정직과 가족과 성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섹스피어의 햄릿이 죽은 아버지의 복수를 하는 게 왜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삼촌이 살인을 저지르고도 아무 일 없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브리짓 존스의 일기에서 브리짓 존스가 사랑을 찾는 건 왜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의 가치와 아름다움은 다른 사람에 의해 인정받고 소중한
대접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철학적 문제를 잘 표현해야 하는 단어에 해야 한다, 해서는 안 된다. 뭐 나쁜 사람이 승리해서는 안 된다. 사람은 공정한 대접을 받아야 한다. 뭐 이런 메시지가 이 영화 속에 중첩적으로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영화 킹스 스피치 말더듬이 조지 6세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조지 6세는 의 외적인 문제는 바로 이제 외적인 문제와 내적인 문제는 자기 의심을 표상하고 있어요. 이 조지 6세는 자기가 나라를 이끌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철학적으로 보면 여기에는 훨씬 더 큰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바로 조지 6세는 독일 나치에 대항해 국민을 반드시 단결시켜야 하는데 바로 이 사람 자체가 이제 말더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토리는 선과 악이라는 철학적 문제를 다루고 있죠. 영화 제리 맥가이어 역시 되게 제리 맥가이어 저 되게 감동적으로 봤는데 그냥 한 명 이제 미혼모고 그리고 여기서 톰 크루즈가 진짜 잘생기게 나오죠. 여기서 꽃미남입니다. 그가 벌어들이는 돈 이상의 가치가 있는가 그가 이제 잘 나가는 에이전시 뭐라 해야 돼? 지금 그 영화 내용 잘 생각이 안 나네.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 돈 잘 버는 사람에서 이제 추락했을 때 브리짓 존스 일기에 나왔던 주인공 르네젤 뭐지 이름? 하여튼 돈 이상의 가치가 있는가에 대한 제리 맥가이어는 철학적 물음을 품고 있고 로미오와 줄리엣은 사랑이 가문의 싸움이나 집단의 동요보다 더 중요한가라고 묻고 있어요. 사람들은 자신보다 더 큰 스토리의 일부가 되기를 원하죠. 그래서 자기 인생에 있어서 목소리를 내줄 수 있게 하는 브랜드 제품에 더 추가적인 가치를 더합니다. 그래서 더 깊은 의미를 느끼게 해주죠. 옛날에 제가 정말 초등학교 때만 해도 강남역에 지금은 교보타워인데요. 그 건물이 엄청 컸고 거기에 타워 레코드가 있었어요. 타워 레코드가 미국 회사인지도 몰랐네요. 거기에 타워 레코드의 홍보용 표어는 바로 음악이 없이는 인생도 없다라는 거였대요. 여러분의 브랜드를 만든다면 여러분은 어떤 스토리를 만들고 어떤 브랜드를 만들고 싶으세요? 그래서 이 브랜드가 바로 이제 스토리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것에 있어서 가장 완벽한 스토리텔러가 바로 이 사람은 아이폰의 창시자, 애플의 창시자 바로 스티븐 잡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스티븐 잡스의 그 표어 Think Different라는 그 자체로 많은 사람들을 열광시켰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 사람들 안에는 자기가 특별하다라는 걸 잊고 있는데 이 물건을 씀으로 인해서 자기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쉽게 표현하고 자기가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이 Think Different에는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나머지 책들의 내용은 제가 얘기해 줄 수 없어요. 직접 읽으시고요. 사실 중요한 건 다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정말 제가 생각해도 중요한 건 다 얘기해 드린 것 같아요. 제가 이 책을 왜 기록하고 싶다고 생각을 했냐면,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스토리롤 통해서 상담을 하는 그런 거를 배우고 공부를 했거든요. 그 학자 이름을 또 까먹었네요. 여기다 적어놨는데. 그래서 이제 제 인생의 스토리를 제가 찾아봤어요. 그것과 빗댈 수 있는 영화나 그런 것들을 찾아봤는데, 저와 닮은 영화 주인공의 캐릭터를 찾고 보니 제 인생의 문제와 제 인생의 클라이막스, 그리고 제가 겪어야 되는 난관과 극복해야 될 문제, 그리고 극복했을 때 그 모습이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그 갈망이 무엇인가가 이게 영화 캐릭터 선정하고 설명을 하는 데 있어서 모든 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의 기업을, 하나의 어떻게 보면 블로그로 내가 작은 물건을 파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그 가운데에 자기만의 스토리를 갖는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근데 이 책을 다시 읽으면서 사실 저는 제가 아까 저라는 브랜드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려고 막 만들어 보니까 막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루저인데 계속해서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이 내 눈에는 BMW 타고 다니고 뭐 연봉 1억, 2억, 3억 그런 사람들의 보다 당신이 더 정직하게 살려고 하고 당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을 더 크게 본다. 그 당신을 응원한다라는 메시지를 저한테도 하고 있고 타인한테도 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그 문장을 만든 거죠. 저의 문제가 뭔지 너무 많거든요. 철학적, 내적, 외적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쓸 수도 있지만 이건 하나의 제품을 만드는 거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라는 게 원체 많잖아요. 모든 인간은 비극적인 결말을 피하려고 한대요. 그래서 실패를 피할 수 있게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걸 원한다고 합니다. 너무 문제가 복잡하니까 이 책을 읽으면서 이게 저한테 던져야 되는 질문이 무엇인가로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막 여기에 그냥 뭐 명언이 많이 나와가지고 제가 많이 쓴 것 같아요. 사람들은 누군가 나를 보아주고 들어주고 나를 이해해주는, 공감해주는 걸 원한대요. 그게 인간이 원하는 세 가지 니즈, 세 가지 원트가 바로 날 보아주고 들어주고 이해해주길 원한다는 거고 모든 영웅은 가이드를 찾고 있대요. 영화 속 모든 캐릭터들은 다 불완전한데 그 여러 가지 고난을 겪고 난관을 겪어 나가면서 완전해지죠. 지금 제 인생이 잘 안 풀리거든요. 어떤 면에 있어서는 안 풀렸다고 말할 수도 없죠. 교만한 거죠. 이 책을 읽으면서 그냥 재미있었어요. 사람의 이야기를 이렇게 브랜드를 만드는 것에도 접목시킬 수 있구나. 여러분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저를 위해서 하는 거라 했죠? 저를 위한 방송입니다. 오늘도 힘을 내봐요 우리. 가사가 예술입니다, 정말. 여러분, 여러분의 하루가 로맨틱했으면 좋겠어요. 저 지금 해야 할 일이 많은데요. 나한테 매일 제가 숙제를 주거든요. 스탄프론티아의 뜻이 그대 얼굴 위에 뜬 태양입니다. 여러분, 깔보나라 스파게티보다 더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래요.